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김건희 얘기를 좀 하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매관 매직 수준에 윤석열이 대선 때 이제 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도 좀 논란이 됐는데 야 이게 진짜 국가를 수익 모델로 생각했구나 얘네들이. 김건희는 이제 그 대통령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유가 돈벌이를 위해서 한 것이구나라는 걸 입증을 하는 그런 지금 특검 수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뭐 재밌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이제 특검에서 지금 밝혀낸 김건희에게 왜 목걸이, 명품 목걸이와 명품 시계 등등을 선물을 했는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뉴스 영상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2천만 원대 티파니 브로치와 그라프 귀걸이, 5천만 원대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그리고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2천만 원가량의 샤넬 가방까지 영부인 시절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사치품들입니다. 저는 대부분 이번에 처음 들어본 브랜드지만 부유층 사이에선 꽤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사치품들이 인사청탁과 정부사업 수주, 각종 민원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초부터 논란이 된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처음엔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시작해 모조품 논란으로 바뀌었다가 결국 인사청탁의 대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2022년 3월 대선 직후 김 여사를 아크로비스타 지하 식당에서 만나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달 뒤 김 여사를 또 만난 자리에선 티파니의 2천만 원대 브로치와 그라프의 2천만 원대 귀걸이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나토 순방 때 포착된 장신구들입니다. 이 회장은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박 전 검사는 실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두 번째는 반클리프 목걸이를 찾다 우연히 함께 발견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입니다. 이 시계를 건넸다는 사람은 사업가 서성빈 씨. 서 씨는 2022년 9월 영부인 할인을 받아 5천만 원대 시계를 3,500만 원에 샀는데 김 씨에게 받은 돈은 500만 원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공교롭게도 서 씨의 업체는 대통령 경호처와 로봇계 임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본인이 거절하긴 했지만 김 씨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논란이 된 또 다른 사치품은 통일교 측이 2012년 4월에서 7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건넨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총 2천만 원 안팎의 샤넬 가방 2개입니다.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사업 지원 등 통일교 교단의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직 실물을 찾진 못했지만 특검은 전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목걸이를 받고 놀라워했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를 둘러싼 명품 논란은 사치품을 착용했다는 구설을 넘어 이제 국정 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네, 뭐 다 예상은 뭐 했던 일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뉴스 진행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대가가 있는 거죠. 그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억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귀금속을 김건희에게 상납을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 사위 취업을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뭐 저기 총리 비서실장으로 사위가 임명이 됐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무슨 뭐예요? 저는 뭐 생전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듣도 보도 못한 무슨 뭐 이런 제품들이 나오니까 그 뭐 시계 있잖아. 그 뭐예요 이름이? 뭐 반클리프 뭐 그다음에 뭐 시계는 바세롱? 바세린? 네, 김병천님 왜 특검이 죄다 가방만 나오나요? 도이치 그 외에 많은 게 많은데 계속 가방만 방송에 내보내는데 꼬리 자르기인가요? 신청 관련 뉴스는 하나도 안 나오네. 뭐 하도 많으니까 그거 다 팔려면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급한 거부터 이제 지금 확실한 거부터 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검이 뭐 김건희를 굳이 뭐 봐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거기 특검 관계하신 분들이 그거는 너무 또 우리가 이제 잘 알아보고 놀란 것은 이게 검자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 특검은 뭐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임명이 뭐 된 분이시기 때문에 뭐 굳이 김건희를 싸고 돌아야 될 뭐 그런 저는 뭐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황당한 거죠. 그래서 뭐 취직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납품하고 바세린인가 바세론인가 하여튼 뭐 바세론 콘스타틴 그거 그거 주고 이제 바로 뭐 납품이 됐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통일교 쪽에서도 귀금속을 선물을 했는데 통일교 관련된 이제 민원 해결 참 심부름 센터도 아니고 이것저것 참 꼼꼼하게 헤쳐먹었습니다. 지금 역대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고 영부인이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인사청탁 민원 해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 공공 수주 이런 뭐 모든 민원을 뇌물과 함께 이렇게 처리한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놀라운 상황이고 이게 지금 걸린 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걸린 것만. 안 걸린 것도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뭐 현찰로 받은 것도 있을 테고 귀금속으로 받은 것도 있을 테고 뭐 가방으로 받은 거, 시계로 받은 거, 귀걸이로 받은 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받았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까지 진짜 꼼꼼하게 헤쳐먹은 이런 정권이 뭐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들 중에 뭐 총 맞거나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보수 지금 대통령 중에서는 멀쩡하게 자연사한 사람이 뭐 자연사는 했구나 다. 하여튼 뭐 멀쩡하게 임기를 마치고 그 감옥에 안 가고 편안하게 이제 자연사한 사람이 그 김영삼 대통령 한 명이잖아요. 근데 뭐 김영삼 씨도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민주진영 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전향한 사람이고 그쪽 출신들 그리고 따지보면은 윤석열도 전향한 건데 이승만 니가 가라 하와이 박정희 총 맞고 가고 전두환 노태우 사형 무기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빵 윤석열 김건희까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대 보수 대통령은 뭐 감옥 가는 게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되어 있고 이게 그 나라를 이제 수익 모델로 대통령이 되는 목적이 간단하죠. 얘네들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을 이익지향적 정당이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그냥 돈 벌려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금배지 달고 돈 벌려고 대통령 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뭐 집권을 하면은 그게 바로 감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역대로 보면은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은 뭐 김영삼도 감옥에만 안 갔을 뿐이지 뭐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뭐 아들도 이제 감옥에 갔고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영삼은 사실은 가장 그 큰 사고를 친 사람이지 뭐 나라를 완전히 부도를 내버렸으니까 운 좋게 감옥을 안 갔을 뿐이지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 역대 뭐 전두환이 이제 사람을 그죠 학살을 했으니까 전두환이 이제 제일 나쁜 놈이긴 하지만은 전두환 노태우 다음으로 나쁜 놈은 김영삼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뭐 이명박 박근혜는 이제 그 좀 헤쳐먹긴 했어도 뭐 나라를 부도를 내진 않았잖아. 근데 은근히 그 누가 이동영이 그 김영삼을 빨아주대. 제가 방송에서 간혹 보면은 그 같은 뭐 경상도 사람이라고 밀어주는 거예요? 싸고 도는 거야? 아니 김영삼은 나라를 부도를 낸 사람이에요. 부도를.
사실 이제 정치 보복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예, 그리고 이제 어쨌건 뭐 정권 교체를 하는데 김영삼이 조금 일조한 면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 안 갔을 뿐이지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오히려 보수 진영이 그 대선에서 승리를 했으면 이회창이 만약에 예, 김대중 대통령한테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은 김영삼도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 나라를 부도를 냈는데 그걸 수사를 안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수가 좋은 거지 김영삼이는. 그래서 역대 보수 대통령 중에 안 헤쳐먹은 놈이 없습니다. 예? 그 나라를 그냥 수익 모델로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 뭐 무슨 김영삼 싸고 돌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김영삼은 더 나빠요. 응? 김영삼이 그 국민의힘 쪽 민정당하고 합당해가지고 민자당 안 만들었으면은 저는 92년도에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그 역사가 5년 빨라지는 거죠. 5년. 지금 훨씬 더 나은 나라가 돼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91년도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응? 노태우가 완전히 이제 물태우가 되는 상황이었잖아. 야당이 이제 주도권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권 교체로 가서 군사 독재를 종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건데 그 김영삼이 전향을 해가지고 배신을 하고 군부 독재자들하고 빌붙어가지고 대통령 되는 바람에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계가 더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왜 싸고 도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 임기 때 금융실명제하고 뭐 하나회 해체하고 몇 가지 이제 개혁 조치를 했다고 해가지고 뭐 김영삼이 대단한 업적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금융실명제도 그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예? 그리고 아니 당연히 뭐 저기 하나회는 해체를 해야지. 자기가 살려면은 나중에 이제 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골로 가는 수가 있잖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걸 가지고 무슨 뭐 김영삼이 뭐 개혁의 화신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몰지각한 이동현과 같은 이런 이 무식한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삼은 감옥만 안 갔을 뿐이지 역사적 평가를 냉정하게 받아야 돼요. IMF로 나라를 부도를 낸 사람을 뭘 왜 찬양을 합니까? 미쳤습니까? 돌았어요. 그래서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하면 이거 우리 국민분들이 참 이걸 매번 겪는데도 저는 그 보수 세력에게 투표하시는 분들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얘네들 중에서 좀 정치를 잘하고 보수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다 나라 망가뜨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보수 세력이 집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 근데 보수 세력들이 집권하면 다 부정부패 저지르고 나라 말아먹고 이렇게 하나? 안 그러지? 우리가 유독 심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수 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죠?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뭐 토착 외교라고 하든지. 그래서 아무튼 뭐 얘기가 좀 아주 역사적인 얘기로 돌긴 했지만은 하여튼 뭐 이래저래 헤쳐먹은 놈들이 많은데 참 이 김건희 윤석열 일당만큼 이렇게 꼼꼼하게 헤쳐먹은 이런 진짜 자들은 없지 않았나. 창피할 정도예요. 창피할 정도. 목걸이 받고 채용시켜주고 비서실장 임명해주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더 놀라운 폭로가 나왔어요. 오늘 박지원 의원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오늘 폭로를 했습니다. 애국가 부를 기회를 주면 5억 원, 사면은 100억 원. 김건희 관련 추가 제보, 제보가 이제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 꼬물할배님, 문수 아저씨 농성장에서 다리 찢고, 예, 어이없네요. 나이가 좀 그렇게 먹으면은 그 어쩔 수가 몸이 좀 많이 굳기 때문에 예, 몸을 잘 풀어줘야 됩니다. 김문수 씨가 당대표 되는 거는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급행 열차에 올라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 보수 진영을 위해서는 이제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는 게 그닥 바람직하지 않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주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장동혁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아, 쟤도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예, 제가 장동혁은 잘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 상태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유세하는 거 합동 연설회에서 이제 연설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저 김문수 못지않게 상태가 안 좋구나.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장동혁 아니면은 김문수가 당대표가 될 것 같은데 둘 다 아주 괜찮습니다. 예. 누가 돼도 뭐 아주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가 돼요. 자, 박지원 의원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요. 김건희가 대통령 취임식 때 애국가를 부를 사람을 선정하려고 돈 거래를 하려고 했지만 노래를 부를 사람이 적당치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다. 취임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한테 돈을 내고 거기서 부르고 싶다고 했지만 무산이 됐다. 그래서 애국가 부를 기회를 두고 5억 원, 애국가 한번 부르는데 5억 원을 낸다는 거예요. 와, 진짜 애국적이네요. 제가 살다 이런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봅니다. 돈 내고 돈을 받고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에? 근데 이제 어쨌건 뭐 대통령 취임식에서 애국가 부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생기는 건 맞죠. 그러면 뭐 여기저기 이제 나가가지고 노래 부를 기회도 많아지고 그래서 수익이 뭐 생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5억 원을 주고 5억 원을 받고 불러도 지금 현찬을 파네. 예, 5억 원을 주고 애국가를 부르는 이런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김건희 쪽에서 돈을 요구받고 돈을 알아보고 있었지만 결국은 무산되어서 취임식 애국가는 다른 사람이 불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내가 애국가를 좀 부르고 싶다. 그랬더니 김건희가 5억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5억 내고 애국가 부르려고. 진정한 애국자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국가를 꼭 한번 부르고 싶어서 5억을 내겠다. 그래서 5억 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무산이 됐고 취임식의 애국가는 다른 사람이 불렀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사람이 5억 원을 내고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5억 원을 부르니까 그 돈을 준비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5억 원, 야, 대통령 취임식에서 노래 부르면 애국가 부르면 5억 원 버나 봐요. 그죠? 내가 5억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적어도 뭐 5억 넣으면 6억은 벌어야죠. 그죠? 5억 넣으면 6억은 벌어야지. 아니면 뭐 한 10억 정도는 벌어야 내가 5억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5억을 넣으면은 애국가를 부르면은 한 10억 정도는 버는 것 같아. 그렇구나. 저도 5억 내고 애국가나 부를 걸. 그럼 투자 받으려고 이 개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물론 뭐 5억은커녕 5천 원도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구하고 있는데 무산이 되고 다른 사람이 불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무슨 뜻이냐면은 5억 원을 달라. 그럼 바로 입금을 했으면은 애국가를 부르는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이 5억을 넣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애국가를 누가 불렀죠? 이 사람 족쳐야 돼요, 이거. 이거 족치면 답이 나오지. 아니, 그렇잖아. 5억을, 애국가를 저 부르고 싶습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5억을 내라. 그럼 내가 애국가를 부르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 없습니다. 저 5억은 힘들어요. 그러고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5억이요?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돈을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뭐 빌렸겠지. 빌리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을 애국가를 시키면은 내가 5억이 생기는데 그래 나 딴 사람 시킬래. 돈 안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5억을 낸다고 했으면은 애국가를 실제 부른 사람은 5억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른 거지. 그지? 여기서 이제 더 부른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공개 입찰이구나, 공개 입찰. 애국가 공개 입찰을 한 거야, 이게. 비공개 입찰이죠. 공개 입찰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경매를 붙인 거지, 애국가를. 애국가, 자, 5억 받고, 자, 6억. 그러니까 6억 나온 거예요, 6억. 그러니 5억에 이거를 경매를 낙찰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 6억에 낙찰을 시킨 거지.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악가 연광철. 예. 요분 특검에서 일단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친구의 친구님이 찾아보셨나봐. 성악가 연광철이라는, 이분이 이제 애국가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이분을 일단 특검으로 초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한번 족쳐봐야 돼요. 일단 족쳐봅시다. 제가 볼 때는 5억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으니까 바뀐 거야, 이게. 예? 그렇게 봐야 돼요. 5억 플러스 알파 들어갔다. 응? 알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5억 원이 아니야. 5억 플러스 알파로 봐야 돼, 이거는. 그래서 그 영광철 성악가를 바로 특검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일단 족치고 보는 걸로. 야, 이것도 세다. 이게 더 세네. 그 뭐 반클리프 목걸이 뭐 이런 거 뭐 5천만 원? 6,500만 원? 뭐 이런데 이거 5억짜리야, 이거는. 특검에서 이거 큰 거 잡은 거예요. 박지원 의원이 큰일 했네. 자, 이게 끝이 아니고요. 고유 권한인 사면을 두고도 김 여사를 향한 청탁이 있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 100억 원을 가지고 와서 모기업에서 사면 청탁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을 받으려고 모기업에서 100억 원을 제시했다라는 제보가 있다. 복만삼님, 예, 김건희는 공정한 사람이었네요. 맨날 수의 계약 해주더니 둘 다 수의를 입었지만 이거 좀 괜찮았어요. 오늘 조금 살아있네 우리 복만삼님. 수의 계약 수의, 이거 괜찮아. 이거 요런 거 좋아요. 이런 메시지도 있으면서 뭔가 유머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유머로만 가면 안 돼요. 무슨 뭐 도끼로 이막가 이런 건 안 돼. 그냥 웃기려고 웃기는 거 이런 거 안 되고 유머의 메시지를 담아야 됩니다. 수의 계약하다가 수의를 입게 됐다. 이런 라임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복만삼님 노력하니까 좋은 결과 나오잖아요. 분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채팅창이 뭔가 맑아지는 것 같아. 느낌 좋아. 예? 자, 박지원 의원 사면 받으려던 사람이 그 기업 총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쫓고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 청탁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사면에 포함됐냐 안 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제가 언급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제보도 받고 알아보고 있고 쫓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억 원을 넣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사면을 시켜달라. 그러면은 내가 100억 원을 꽂아주겠다. 이런 이제 기업 사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잡기가 쉽죠. 일단 모기업에서 기업에서 사면해달라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다 족치면 되는 거야. 사면을 받은 이거 100억 정도 넣으려면 대기업이겠죠. 대기업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윤석열 정권 때 사면을 받은 대기업 회장, 요거를 족치면 누가 걸려도 걸리는 거지, 이거는. 특검에서 이미 이제 뭐 박지원 의원이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야, 사면 하나에 100억이에요. 사면 하나에 100억. 와, 씨. 저 다 때려치고,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저를 청와대로 보내주세요. 저 청와대에서, 저런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줄 몰랐네. 야, 애국가 하나에 5억이면은 맨날 애국가를 부르는 거지. 그냥 무슨 행사 만들어가지고, 그 대통령실에서 행사 만들면 되잖아요. 그 기념식이 얼마나 많아. 개천절, 광복절, 제헌절, 많잖아. 그때마다 5억씩 들어오는 거야, 애국가 한 번 하면. 그 애국가만 있나? 거기에 연설도 있고, 또 자리도 받잖아, 거기 앞에. 예? 초대하잖아요. 그럼 초대장은 5억까지는 좀 그렇고, 초대장 하나에 1,000만 원. 예? 그 다음 애국가 5억, 연설 1억. 이게 다 정찰이 돼 있는. 그 다음에 사면 100억. 안 사면, 방원. 야, 이거 안 웃겼다, 씨.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사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와, 이게 무슨 제3세계, 제3세계 나라들도 이런 정도는 아니지. 저런 식으로 추적을 해보면은, 사면 해달라고 100억 싸들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사면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애국가 부른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그리고 그 뭐 총리 비서실장도 목걸이 받고 해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준 자리가 지금 몇 개일까요?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김건희는 뭐 뇌물죄가 지금 제일 큰 것 같은데 뭐 뇌물죄면은 한 10년 한 25년? 네, 한 20년 정도 징역을 선고받고 한 10년 정도 살면은 나올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뒤에 윤석열이랑 이제 감옥에서 이혼을 하고 10년 뒤에 이제 새 출발하는 것이 김건희의 이제 시나리오 아닌가 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20년은 뭐 박근혜는 이거 애교예요. 최순실 박근혜는 거의 애교 수준인 거고 이 정도면은 김건희도 거의 이제 무기 내지 사형 이 정도까지 가겠다. 그래서 둘이 이혼할 게 아니라 영원 결혼식을 결혼을 이미 했으니까 뭐 또 할 필요는 없나? 아무튼 영원 이혼식을 하든지 뭐 어차피 둘 다 감옥에서 이제 썩게 생겼네. 썩게 생긴 상황이고. 자,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1만여 명이 그 윤석열에게 위자료 이제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죠. 1인당 10만 원씩 이제 배상을 받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자, 그리고 김건희 사실 돈은 헤쳐먹은 거는 김건희가 다 헤쳐먹고 윤석열이는 이제 술이나 처먹은 거예요. 돈은 김건희가 처먹고 윤석열이는 술이나 처먹고. 그래서 윤석열이한테 돈을 받으려고 해봐야 사실 받을 돈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 지금 뭐 변호사비도 못 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돈은 다 김건희가 가져갔기 때문에 윤석열이한테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봐야 이게 답이 없지 않냐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건희하고 최은순이하고 이쪽으로 해서 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 드렸는데 바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김건희도 계엄 위자료를 내라. 그래서 윤석열 부부 상대로 김건희에게도 공동 이제 제소를 한 거예요. 서울 지방 법원에 내일 한답니다. 내일.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그러니까 윤석열은 돈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봐야 돈이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몸으로 때우지 제가. 무기 아니면 사형인데 그 사형당하면은 진짜 돈 받을 길이 없잖아. 그래서 돈을 받으려면은 김건희한테 받아야 됩니다. 김건희한테. 그리고 최은순이 것까지 받아내야 돼요. 이게 경제 공동체로 봐야 됩니다. 경제 공동체 개념을 적용을 해서 최은순이도 김건희를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와 최은순도 경제 공동체로 보고 윤석열 뭐 당연히 윤석열 최은순, 윤석열 김건희도 경제 공동체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일가 전체를 상대로 거기 또 이제 오빠도 있잖아요. 오빠까지 해가지고 일가 전체를 상대로 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일단은 김건희 부부를 통해서 한다 그래요. 그리고 김건희가 이거 보세요. 그 저기 뭐 반클리프 목걸이니 뭐니 이런 거 다 오빠한테 넘겼잖아. 재산을 이렇게 돈 받은 거를 다 최은순이나 그 오빠한테 다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김건희 털어봐야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재산이면 80억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뭐 그 정도밖에 못 받아. 근데 80억 가지고는 이게 택도 없잖아. 그래서 김건희 부부뿐만 아니라 얘네들을 경제 공동체 개념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김건희의 재산을 윤석열과 김건희의 재산을 최은순과 김건희 오빠가 관리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집단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10만 원 요거는 이제 지금 유죄가 나왔습니다. 유죄가 나왔으니까 10,000명이 10만 원씩 받으면 얼마죠? 10억인가? 예. 그런데 이제 한 1,000만 명 해야지 적어도. 1,000만 명 정도 하면은 이게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지.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애국가로도 돈을 버는 여자야. 얼마를 헤쳐먹었겠어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이게 소송에 동참을 해가지고 이거 다 국고로 환수하고 이게 이제 저기 뭡니까? 김건희 소비 쿠폰인 거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김건희 소비 쿠폰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경기 활성화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바로바로 이제 현찰로 입금이 돼버리면은 나라에서 그 민생지원금 안 줘도 김건희 윤석열 민생지원금으로 얘네들이 대통령 하면서 우리 국민들 등골을 그렇게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민생지원금 내놔야죠.
그래서 일가 전체에 대한 소송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변호사분들이 잘 알아가지고 예, 소송을 준비하시겠지만은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싹 털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대로 나라를 가지고 이게 주가 조작을 해도 패가망신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놈들은 진짜 3대를 멸해야 됩니다. 구족을 멸해야 돼요. 구족을. 구족을 멸해야 돼.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 뭡니까? 그 모반을 꾀하면 반역 영모를 꾀하면은 삼족을 멸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 삼족을 멸해야 돼. 지금 전두환 노태우 자식들도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전두환 그 뭐 자식은 전두환 자식 그러니까 아주 욕 같네. 느낌 좋네. 예? 전두환 자식 그 수천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와이너링도 하고 무슨 뭐 그 뭐예요? 그 저기 출판사도 하고 뭐 이런 짓 하고 있잖아. 그다음 노태우 일가도 예? 뭐 노태우에 뭐 사과를 했다 어쩌다 하지만은 사과로 끝날 문제입니까 그게? 저 노소영하고 최태원하고 저 소송하는데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수조 원을 노소영한테 이제 위자료로 지급을 해야 된다. 즉 SK가 성장하는데 노태우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지. 아 그럼 노태우의 역할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뭡니까?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얘기잖아요. 김건희한테 뭐 100억 받고 김건희한테 100억 주고 사면 받은 것처럼 SK가 성장하는데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잖아. 이거 범죄지 범죄. 이런 거 다 사실 환수를 해야 됩니다. 국고로. 다 국민들 피땀이죠. 아, 근데 하여튼, 이, 친일파 매국노들, 그 다음에 군사독재 부역자들, 이런 놈들이 아직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 이렇게 지금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또 국고 탕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윤사저에 남겨진 반려동물 11마리 누가 돌보나. 예, 이게 경호처 관리 대상이라는 거예요. 야, 참, 이것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뭐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예, 이거 해당 법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싶긴 한데, 대통령 경호법 제2조 1항에 따르면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에 반려동물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지금 나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형국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김건희, 윤석열 측근들이 지금 그 돌보고 있다고 그래요. 예? 돌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 김 여사의 측근들이 돌보기로 하면서 지금 이제 경호 논란이 벌어진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를 지금 경호를 해야 되는 경호처에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당사자들은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경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거는 경호를 받을 대상은 개하고 고양이만 남은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김건희 측근들이, 개하고 고양이를 이제 돌보기로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얘네들이 또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하고 고양이 돌보는 사람들도, 좀 있으면 이제 김건희 옆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런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민의 혈세로, 개, 고양이를 경호처에서, 경호를 하고 있다라는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국회에서 이거 경호법을 빨리 좀 개정을 해가지고 개 고양이를 경호처 국가 예산으로 개 고양이를 경호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좀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끝까지 국민들을 아주 그냥 피와 땀을 빨아먹습니다. 아주.